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마이클 반드 포프. 요번 하락을 예견을 했던 마이클 반드 포프가 다시 또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계약도 했고 꽃샘추위가 또 한 번 있을까요? 어쨌든 마이클 반드 포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불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 뛰어들 때 시장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습니다. 그냥 구매하고 보유하셔라. 뭐 하락하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1000불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또 곡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는 조금만 하락해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바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죠. 어쨌든 규제안이 가장 큰 이슈죠.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선, 그리고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하지만 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때 항상 상승을 했다는 거, 모두가 그냥 사라진다고 할 때, 모두가 두렵다고 할 때 찔끔찔끔 올라탑니다. 그리고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상승을 해버리죠. 마이클 반드 포프도 어쨌든 그냥 놓고 있어라,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어라, 시장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특수계층의 그들은 언제 비트코인을 상승시킬지, 그리고 또 언제 던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버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충분히 뭐 제가 영상 속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 6개월 그리고 비트코인이 28,800불까지는 매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8,800불이 넘어서면 그때는 완벽하게 관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28,800불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 이건 뭐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28,800불까지가 매수 구간이라는 건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트코인에 맞춰서 그 구간 안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조그만 하락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이클 반드 포프, 사람들은 2주 전에 암호화폐를 사기를 열망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팔고 싶어 한다. 그 심리를 뒤집어라. 항상 대중의 생각과 시장은 반대로 형성이 된다.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우상향 패턴으로 갈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롱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청산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선물 거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거래들은 롱 포지션에 들어간 것들을 먹어서 올라타야 되고, 너무 롱 포지션에 대한 돈들이 많아지면 거래소 또한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털고 넘어간다. 최근 며칠 동안 하락하는 걸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였어요. 또 롱충이들 많이 정리가 됐겠구나. 그 기사는 조금 이따 다시 봐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마이클 반드 포프도 시장의 상황과 반대로 가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모두 다 롱을 외칠 때 이때 약간 하락하겠구나. 공중파 방송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보도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데 너무나 정확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비트코인은 22,400불, 비트코인이 이 수준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에서 롱을 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이다. 하지만 마이클 반드 포프는 조금 더 횡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이야기를 하네요. 체인링크 지금 가격이 매우 괜찮다. 들어가기 딱 좋은 구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체인링크는 갖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뭐 두어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폴카닷과 체인링크를 같이 갖고 있다가
폴카닷을 던지고 체인링크의 개수를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반드 포프의 데이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비트코인 롱충이드 상승을 점쳤던 선물 거래를 청산시키고 다시 또 상승을 시키려는 거래들, 그리고 선물 거래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저야 트레이드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고 팔고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물 거래를 들어갔던 거고, 그냥 거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위험성이 큰 선물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물은 가격이 떨어지든 상승을 하든 그대로 있지만 선물 거래는 모든 게 빵원이 됩니다. 또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 마세요. 시장에 갑자기 역전이 됐다.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청산을 당했다. 빵원이 됐다. 사라졌다. 공중분해됐다. 지금 차트를 제가 확대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점을 찍고 가는 듯한 이 실선 하나가 어쨌든 2억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공중분해시켜버린 그 차트죠. 요 실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곡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정확히 청산가까지만 터치를 하고 다시 상승을 시킨 것 같습니다. 21,800불까지 점 찍고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300불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0%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결제 산업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 아직까지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일들이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리플 설문조사, 지금 시대에 결국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의 세계화, 전세계 모든 소통의 통로가 된 SNS,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들. 지금보다 결제 시장은 10배, 20배 더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디지털 안에서의 소유권,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들은 더 커질 거고, SNS에 참여하는 수많은 참여자들은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저작권들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외치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NFT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챗 GPT도 결국 인공지능 컴퓨터가 구글링을 통해서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져오는데, 챗 GPT의 성장은 결국 그 누군가의 글,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NFT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설문조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래되고 배타적인 결제 산업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불 흐름의 다양한 격차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채워줌으로써 지불에서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소유권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들이 지불이 되고 거래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통 금융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즉각적이지 않고 어쨌든 외환 거래이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결제를 원하고 아주 작은 단위의 거래 또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겠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와 똑같이 그분 또한 제 영상 시청을 하면서 광고를 보게 되고,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시청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챗 GPT의 활용,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지불을 챗 GPT, 인공지능이 하게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나의 글, 나의 사진, 나의 영상에 대한 지불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무자비하게 내 글을 펌한다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진 않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그들의 글을 인터넷에 노출시키지 않겠죠.
갈수록 더 디지털한 공간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챗 GPT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폭격이죠, 폭격. 인공지능 마음대로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세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료가 저는 비싸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어쨌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배타적인 결제 산업, 그 산업 자체를 리플 XRP가 해결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지불을 한 놈이 결국 해야 된다. 그 놈은 결국 XR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XRP 리플이 제2의 구글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결제의 도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요새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 빵형이 입을 많이 털고 있습니다. 뭐 근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정 암호화폐의 CEO가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CEO는 본 적이 없죠. 오히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보다 전 세계는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입을 더 소중하게 영향력 있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SEC의 규제 집행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넷 앨런, 게리 겐슬러, 브래드 갈링하우스 요 세 명은 같은 편이 아닌가, 그들의 음모론 아닌가, 한 2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 분모를 꽤 찾습니다, 이들에게서. 그런데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세 명의 시나리오 아닌가, 이미 완성이 된 그들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아주 조금 합니다. 20% 정도. 하지만 그 영화의 결론은 해피엔딩일지 아니면 악몽으로 끝날 건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겠죠.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매우 슬픈 현실은 미국이 이미 호주, 영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이걸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칙을 취합을 해서 미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 경제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금융 인프라가 생성이 된다?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고 추측하기 힘든 겁니다.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S를 할 건지 NO를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뭐 항상 그 사이에 걸려있는 XRP 리플과의 관계, 그리고 또다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인터넷이 인류에게 보급됐던 그 시기와 미국이 지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될 때는 그 개발을 주도해서 기업가가 투자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암호화폐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제가 어제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이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금융 산업을, 이 금융 생태계를 미국이 포기할 리 없습니다. 던져버리기엔 너무 커졌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커질 것 같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두렵고,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암호화폐 산업군들 우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미국이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SEC의 게리 겐슬러는 모든 문제를, 망치를 들고 삐져나온 못을 때려박고만 하고 있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내리는 결론은 결국 미국은 리플과의 소송, 그 정점에서, 그 끝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또 잘 마무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프시면 안 됩니다. XR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내일 아침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